안녕하십니까? 타라와 함께하는 내일은 트레이더입니다. 돌파가 나온 종목의 차트 복귀를 통해 타이밍과 매매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타라 시스템 매매 신호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은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과 타라 시스템 종목 발굴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복귀할 종목은 유니드와 기타 카카오뱅크 관련주, 한국금융지주, 예스24, 그 다음에 고려아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처셀까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종목은 유니드인데요. 유니드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관련 뉴스가 있으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이 대형주가 시가총액이 아직 1조까지는 안 되고 9천억대 종목인데 상한가까지 가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무려 1,900억이 터졌네요. 좀 굉장히 평소에는 좀 둔한 주식인데 오늘 아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신호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가 오늘 포착된 종목 중에서 상승률 1위 종목이 되겠고요. 신규 진입 신호가 9시 6분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9시 31분에 한 번 더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가 돌파 어떻게 나왔는지 분봉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3분봉이고요. 아침에 갭상승 나와서 한번 일단 그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일단은 갭이 오늘 크죠. 7%가 넘는 갭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접근하는 거는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큰 갭이 나왔을 때 좀 이제 그 전일 보유자들의 그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거래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이렇게 시가를 이탈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길 잘했다. 그런데 다시 시가를 먹어가면서 상승으로 돌려놓고, 여기에서도 이제 매수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렇게 갭상승 나와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릴 때는 바로 타이밍을 잡아주는 것보다는 시가를 계속 지켜주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아침에 만들었던 작은 박스, 이렇게 이 앞에 고점이 93,500원인데요. 이 고점을 다 돌파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략 종가 부근에 연속됐던 고점 종가가 한 92,000원 가격 저항이 있습니다. 92,000원을 기준으로 시가 9만원과 앞에 만들었던 고점 가격 저항선 92,000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켜보다가 시가를 다시 한번 이탈하지만 다시 시가를 회복해주는 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92,000원을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아주 좋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시가에서부터 92,000원 이런 아침에 만들었던 고점 라인대에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드디어 양봉으로 이제 방향을 정하면서 몸통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쭉 상승이 나오면서, 자, 목표 가격은 9만 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9만 5천 원까지 봐도 기본적인 지폭 5% 정도는 목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여기 개의치 않고 계속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서둘러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큰 가격 저항선이 있는 10만 원을 돌파했을 때 이 위에서는 10만 원 돌파한 이후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위에서 분할 매도했다면 아주 좋은 수익이 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2평 이탈하는 자리, 22평 이탈에서도 이 앞에 저점이 이탈하는지 이 저점을 지켜주는지 좀 애매하긴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22평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끝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매도하고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물론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앞에 만들었던 1,500원 고점을 장 후반에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또 타이밍을 잡았다 그러면 상한가 가는 시세를 먹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오전 이 시가 돌파 매매에 집중했다고 하면, 이 시가와 앞에 만들었던 작은 박스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했다고 하면, 유니드로 아주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유니드가 사상 최대 실적에 사상 최대 거래대금에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으로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후에 또
매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 타라에서 매매 신호가 포착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한국금융지주가 되겠네요.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관련 상장 이슈로 해서 오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9시 4분 7초에 포착이 돼서 이 종목 역시 큰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수익을 안겨준 종목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전일 음봉이었죠. 전일 음봉인데 오늘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게 전일 음봉인데 전일 시가 부분에서 갭상승이 나오면 이걸 반전갭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시가를 돌파하는 양봉이면 아주 좋은 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돌파일에 이런 전일 음봉에서 갭상승이 나왔을 때 아주 좋은 돌파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거래대금이 2,300억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죠. 자,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 이슈가 있어서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이고요. 분봉으로 한번 타이밍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9시 4분에 타라에서 신호가 나왔죠. 이 종목을 보시면 3분봉입니다. 시가 갭상승 나와서 4분째 시가를 터치하는 자리가 나오고요. 터치만 하고 있지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치하고 있다가 돌파하는 시간은 9시 18분경이 되겠네요. 그래서 9시 18분 시가 104,000원에서 아침에 만들었던 고가가 4,500원입니다. 그러니까 4,000원, 4,500원 여기가 기본적인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4,000원, 4,500원 이 매수 타이밍을 이용해서 잡아주고 전일 고가가 106,000원입니다. 106,000원 전일 고가도 넘겨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몸통을 만드는 게 되겠죠. 자, 104,000원에서 시가가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목표 가격은 가격 저항선이 있는 11만 원을 보면 되겠다. 그래서 11만 원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해주면 아주 좋은 짧은 시간에 아주 좋은 수익을 내고 깨끗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타이밍은 시가와 작은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하고 큰 가격 저항선이 있는데 이 큰 가격 저항선을 돌파할 때는 어떻게 한다?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겨주는 매도 자리로 활용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제 이 리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가격 저항선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여기는 항상 매도 자리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앞에 만들었던 고점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 이익이 났었고요. 최종적으로는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매도해주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뭐 타이밍 잡았다고 하면 정말 아주 좋은 수익이 났었던 그런 자리가 나왔네요. 자, 다음번에 보실 종목은 타라에서는 대형주 돌파 종목과 이 중소형 테마주들 돌파 종목을 따로따로 이렇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초단타 테마주를 뽑아주는 종목들이고 좀 시가총액이 작죠. 이 종목들은. 그리고 요거는 돌파 매매는 중대형주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크고 좀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차이를 알아두시고 자신의 내 성향에 맞는 나는 빠른 주식이 좋다. 그러면 초단타 테마주를 돌파 매매로 보시면 되겠고 나는 좀 묵직하게 좀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주식이 성향에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돌파 매매 중대형주 시그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니드하고 한국금융지주는 돌파 매매에서 나왔고 예스24와 한서 예스24는 초단타 테마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스24 타이밍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스24는 9시 4분에 타이밍이 포착됐고 한세 예스24는 9시 12분에 포착이 돼서 둘 다 상한가 간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예스24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24를 보시면 오늘 뭐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인데 오늘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 이슈로 3천억이 넘는 초대형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갭상승이 아침에 시초가 7% 갭상승이 나왔고요. 분봉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에서 보시면 7% 갭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큰 갭이 나올 때는 너무 빨리 쫓아가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유니드처럼. 자, 시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가를
회복해 주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시가 자리에서 아침에 만들었던 이 고가가 14,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14,900원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시가에 안착되는 자리에서 좀 분할 매수할 수가 있겠고, 앞에 고점 14,900원을 돌파하러 가는 자리에서 좀 더 물량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가격 저항선 15,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만 매수를 해준다고 하면 크게 문제 없는 타이밍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 이 거래대금이 이후에 뭐 100억, 처음에는 68억, 130억, 190억, 88억, 228억,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죠. 3분봉 기준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뭐 서둘러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14,500원, 15,000원 아래 가격 저항선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목표 가격은 16,000원 가격 저항선을 돌파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16,000원 가격 저항선 돌파한 시점에서는 분할 매도 해주면 되겠고, 이 시점에 보시면 뭐 200억까지도 거래대금이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급하게 물량을 빨리 털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주면 되겠다. 22평 이탈하는 자리가 요 자리 정도를, 아니면 22평 아래 저점을 최종적으로 이탈하는 자리, 요 자리를 봐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은 22평 최종 이탈 자리로 이렇게 보고 매도해도 되겠다. 이 종목도 유니드 뭐 한국금융지주 못지않게 뭐 좀 작은 주식이니까 또 큰 수익이 많이 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뭐 한번 오후에는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돌파 매매는 시가 돌파, 그리고 아침에 작은 고가 돌파는 이 아침에 시가 돌파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집중을 하자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가 돌파, 작은 고가 돌파에서는 추격 매수가 아닙니다. 이 돌파 매매는. 다만 이 시세 초기의 이 돌파가 아니라 큰 가격 저항선, 벌써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왔으면 이미 큰 상승이 나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위에서 16,000원 가격 저항선 돌파한다고 이 위에서 매수하는 거는 추격 매수가 되는 거고, 여기도 뭐 여기서도 더 지나쳐 더 많이 갔는데 17,000원 가격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다. 이거는 완전 추격 매수자, 이제 이건 뭐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상한가 갈 것 같아.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17,000원 위에서 추격 매수하는 이런 정말 초보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시가 돌파 매매, 그 다음에 앞에 만든 작은 시가 부근에서 만든 작은 고가 돌파 매매, 이 매매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라에서는 다른 신호가 없어요. 시가 돌파 신호하고 작은 고가 돌파. 작은 고가는 시가 대비해서 3% 안쪽입니다. 그 시가에서 고가가 3% 넘어가면 그건 이미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진폭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자리에서만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신다 그러면 뒤에서 우리 네이처셀 같은 종목에서 큰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스24가 오늘 상한가 같고, 유니드 한국금융지주 유니드도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가는 주식에서 내가 손실이 났다.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건 추격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추격 매수는 내가 타이밍이 정교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규칙이 없는 매매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타라는 준비된 거래, 규칙이 있는 거래, 원칙 매매, 시가 돌파, 고가 돌파, 이것만 있다. 이것만 지켜서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볼 종목은 이제 고려아연이고요. 고려아연도 최근에 계속해서 나왔던 종목이죠. 고려아연 보시면 이날도 20일에도 시가 돌파 신호가 있었고, 21일에는 아주 좋은 신호가 있었죠. 자, 그리고 하루 쉬고 오늘 갭상승.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일 음봉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음봉이에요. 신고가에서 음봉. 그냥 음봉도 아니고 신고가 영역에서 음봉이기 때문에, 이런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고가는 높였지만 하루 쉬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종목이 다시 갭상승이 나와서 양봉으로 몸통을 만든다. 갭상승이 나와서 양봉으로 몸통을 만든다. 그러면 또 한 번 분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음봉은 휴식, 징검다리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서 나온 음봉이 참 좋다. 그런 종목들은 꼭 놓치지 말고 거래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아연도 보시면 언제 신호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이 9시 21분 47초하고 9시 54분에 나왔네요. 그래서 9시 21분은 시가 신호고 9시 54분은 고가 돌파 신호네요. 자, 시가 돌파, 고가 돌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갭상승 나와서 이 종목도 갭상승 나와서 바로 아침에 가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할 타이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돌파 그러니까 갭상승 나와서 바로 가는 거는 버려주자. 그 이후에 여기서 보시면 21분에 시가를 이탈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가를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타라가 알람을 주죠. 그러니까 내가 시가를 회복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시가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기다려 봤다가 시가를 지켜주는 타이밍이 다시 나오면서 시가를 먹는다.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해도 되고 시가 조금 더 위에서 매수를 해도 되고 여기가 타이밍 잡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아침에 만들었던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53만 2천 원. 그러니까 시가에서 아침에 만들었던 고점이 53만 2천 원인데 53만 원 정도 가격 저항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가가 51만 9천 원이니까 5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와 53만 원 한 2% 정도 되죠? 요 안에서 시가를 계속 지켜주고선 앞에 고점을 돌파하려고 한다. 그러면 53만 원 위에서 굳이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53만 원 아래에서 항상 가격 저항선 아래에서 저점 한계치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죠. 7,000원, 7, 8, 9 이런 자리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고 그 뒤에서도 한 번 더 타이밍이 나왔네요. 또 앞에 만든 고점 돌파하고 눌렀다가 하는 자리가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53만 원 이렇게 아래에서 매수 타이밍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3만 원 가격 저항선에서 이제 타이밍을 잡은 거니까 목표 가격은 54만 원, 그다음에 55만 원까지 가야지 이제 제대로 된 진폭이 나오죠. 그런데 54만 원 이제 돌파하면 시가 52만 원 기준에서는 벌써 이제 4, 5% 진폭이 나오는 거니까 54만 원 돌파할 때부터 분할 매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54만 원 돌파하면서 쭉 바로 가버립니다. 55만 원까지는 못 가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55만 원 돌파하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내려오니까 어쨌든 이 고가 찍고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일부 분할 매도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면 전체 청산해주고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는 뭐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가 그 다음에 앞에 만든 작은 고가 돌파하는 거를 기본적인 타이밍으로 해서 뭐 약수익으로 한 3% 정도 많으면 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좋아요. 근데 오늘 타라에서 신호 나온 종목은 아니지만 네이처셀이 있습니다. 네이처셀이 제가 타라에서 신호 나온 종목은 아니지만 이런 종목 매매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이처셀이 이날 보시면 21일에 이게 3만원대에서 쭉 횡보하면서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가 없는 단봉이었죠. 이렇게 전날 돌아가 볼까요? 신고가인데 거래가 확 줄어들면서 주가가 안 빠지는 계속 단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거래가 터지는 날, 특히나 갭 상승이 나와서 거래 터지는 날은 신고가 아주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갭 상승 나와서 바로 가버렸기 때문에 타라에서는 신호를 포착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날 거래 대금이 4천억이 넘는 거래가 터졌습니다. 참 굉장히 아쉽죠. 요거 딱 시가 타이밍이 나왔으면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날 매수 주체가 보면 21일에 매수 주체가 보면 이 외국인이었습니다. 400억을 매수하면서 큰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자 다음날 어떻게 된다 한번 보죠. 다음날 뭐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주 큰 상승은 아니지만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시면 오늘도 5만 원대까지 4만 9천 원까지 가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면 20% 보합 출발해서 20%까지 가는 상승이 나왔어요. 야, 이 종목 진짜 어마어마한데 20%까지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이탈해서 비석을 만들었다가 비석에서 시가 이탈해서 계속 반등이 안 나고 계속 하락하니까 뭐가 됩니까? 영망치가 됐다가 결국 21선까지
갔다가 살짝 반등 나와서 밀대형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캔들이죠. 그래서 고점 저점 하면 40%가 없는 40%짜리 캔들이에요. 이런 거 내가 잘못 매매했다. 상승 구간에서 매매했으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빠질 때 매매했다 그러면 내가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손절매 못했다고 하면 하루 만에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이 종목이 갭상승도 없었어요. 아침에 바로 상승 나왔다가 시가 유지하고 고가 돌파. 그러니까 뭐 이거 굳이나 매매 타이밍을 잡자고 하면 시가는 안 깼으니까 시가에서부터 앞에 만든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42,000원 기준으로 하면 42,000원 라인대에서 매수했다. 고점 돌파 직전에. 그래서 고점 돌파하고 쭉 상승이 나와서 뭐 가지고 있었으면 아주 좋은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2평 이탈할 때 매도하고 나왔다고 하면 뭐 작은 이게 타라에서 신호는 없었지만 시가 고가 기준은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거래했다 그러면 뭐 아주 좋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의 뭐 20% 가까이 못 먹어도 최소 10%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수했는데 매도하지 않았다거나 이제 좀 빠졌으니까 재매수 타이밍을 기다렸다고 하면 만약에 반등이 나온 자리에서 재매수했는데 매도를 못했어. 그 이 파란색 선이 시가입니다. 그럼 이 정도 빠졌으면 한번 반등은 주겠지라는 이제 섣부른 생각을 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데서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22평선 아래에서는 내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원칙이죠.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이처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가 이탈했어요. 이제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고가 대비해서 20%가 빠졌습니다. 19%까지 갔다가 이제 시가 빠졌으니까 그럼 한 번은 반등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일봉상에서 이 주식이 여태까지 올라온 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10,000원에서 지금 50,000원 거의 가까이 50,000원 5배 가까이 올라왔죠. 7월에만 보더라도 30,000원에서 50,000원 엄청난 상승이 나온 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고점에서 이 주식이 고점을 찍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반등 나오는 것 같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 빠지죠. 이제 시가도 못 지켜주니까 이제 시가를 깬 시점부터 비석이었습니다. 일봉상에서 비석 캔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음봉 몸통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즉 영망치 음봉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도 정말 잔인하게 빼죠. 39,950원까지 31,000원 가격 지지선 깨가지고 와, 어마어마한 고점 대비해서 40%가 빠졌습니다. 이런 주식을 뭐 중간에든 어디든 매수했거나 혹은 물타기를 했다 그러면 하루 만에도 계좌가 정말 그냥 녹아버리는 거죠. 이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항상 22평, 저는 타라 시스템은 22평을 기준으로 항상 중요한 기준점을 잡기 때문에 22평 위에서만 주식을 보유한다. 22평이 깨지면 매도하고 나간다. 그리고 22평 아래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저점 매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점 매수가 없다, 타라에서는. 그리고 물타기, 저점 매수가 없는데 더 산다는 얘기는 물타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면 물타기 같은 건 하지 않게 되고 이런 어이없는 종목에서 큰 손실이 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다시 볼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주식인데 이 외국인들이 7월 20일 신고가 만들면서 장대 양봉 만들 때 매수해가지고 오늘 싹 팔아 제꼈습니다. 580억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거 누가 받았나요? 개인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타깝습니다. 개인이 이런 물타기 제가 볼 때는 이익이 난 것보다는 전부 다 이 빠질 때 매수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근데 이건 뭔가요? 이 연기금 이렇게 이 고가 자리에서 이 113억씩이나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해서 거의 200억 주식을 샀어요. 이 주식 그동안 올라올 때 하나도 안 사다가 이거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국민연금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이런 주식을 이런 역사적 고가 자리에서 엄청나게 빠지는 날 이렇게 대량으로 산다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운용하는 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좀 냄새가 난다. 이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신고가 영역에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빠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뭐 작은 금액으로 거래했다 하더라도 이런 걸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게 바로 비석이 만들어진 날, 비석에서도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내가 비석에 이름을 새기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날에 여러분들이 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항상 어떤 매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하고 저가 매수 물타기 이런 매매는 없습니다. 타라에서는. 타라는 신호를 딱 두 가지밖에 안 준다. 시가 매매, 시가 돌파 매매, 그 다음에 작은 박스 고가 돌파 매매. 작은 박스란 얘기는 3% 안쪽을 말합니다. 3%가 넘어가면 그건 이제 돌파가 아니에요. 그건 다 분할 매도 자리입니다. 제가 좀 네이처셀 보면서 좀 목소리가 커졌는데 준비된 트레이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매매에 대해서 항상 어떤 종목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타이밍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규칙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제대로 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제대로 된 매매를 하다가도 한번 이런 빗나간 매매를 하게 되면 아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계좌도 손실도 손실이겠지만.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타라와 함께 준비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타라와 함께하는 내일은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